자, 이번에는 3장 지역사회복지 이론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들은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키워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권력 의존 이론 혹은 힘 의존 이론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기본으로 조직은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재정 지원을 하는 쪽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25년에서도 사회복지기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요. 그러면 그쪽의 요구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설명하기에 좋은 것은 권력 의존 이론 혹은 힘 의존 이론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원 동원 이론이에요. 결국은 자원을 얼만큼 동원하는가가 집단행동의 성패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앞에 얘기했던 힘 의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자원과 조직의 자원 동원 능력에 포커스를 두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고요.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에는 연대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인적 자원 혹은 재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회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적 자원 내지는 연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자원 동원 이론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태학 이론 혹은 생태체계 이론, 생태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체계처럼 보고 끊임없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쟁 중심화 분산, 분리 등의 현상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변화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경쟁 중심화 분산, 분리 등, 중심화 분산 등. 그 다음에 인간이 환경과 교류하면서 진화를 한다. 그 다음에 변화에 순응하면 살아남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변환 과정, 역동적인 진화, 그 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혹은 교류, 역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변화,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왔던 생태학적 관점의 주요 개념은 중심화, 그리고 분산, 분리, 경쟁이고요. 그 외에 침입이나 계승 등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변화를 예를 들자면 어딘가에 계속 어딘가의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집단이라든지 특성이 집중이 되는 현상이라든지 혹은 분산이 되는 현상이라든지 혹은 특정 지역의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이 되는 분리라든지 혹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단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외부에 있던 어떤 집단이 새로운 집단이 내부에 들어오는 이걸 침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침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 집단이나 기능이 사라지고 난 후에 대체된 집단이나 기능이 얘네들을 이제 계승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험 문제에서 원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노인 가구, 1인 가구 상승률이 급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인구의 평균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인구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서 A씨가 계층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이 됐다. 이것은 침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입으로.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동관령 지역사회 조사를 활동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계승의 개념으로, 그래서 기존이 이게 지금은 이러한데 기존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런 분리라든지 혹은 침입이라든지 계승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나오면 이거는 생태학 이론이다 혹은 생태학적 관점이다. 요것만 파악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 혹은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자,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를 하고 지역사회와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하부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하위체계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역 이론에서도 조직 이론에서도 체계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체계가 기본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능들이 필요한 거고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하위 체계가 있다는 거고 각각의 하위 체계가 원래 담당을 해야 되는 그 기능들을 얼마나 잘 혹은 역할들을 얼마나 잘 조화롭게 수행하는가 얘와 얘가 각각의 기능들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든지 혹은 조화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얘는 체계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성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균형, 항상성 이런 것들은 인행사에서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하위 체계가 조화롭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체계라든지 경계라든지 항상성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혹은 하위 체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체계 이론이다 혹은 사회 체계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017년 그리고 2021년 시험에서는 구조 기능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인공으로는 아니고 1, 2, 3, 4, 5 오지선다 중에서 이제 그 선지 중 하나로 구조 기능론이 등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얘는 그냥 사회체계 이론과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은 전체 체계를 구성하기, 그러니까 체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과 부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하위 체계들이 서로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이론하고 특별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기 중에 사회체계 이론이나 체계 이론이 없이 얘가 등장을 하고 있으면 얘가 답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례문제에서는 학교나 병원은 각각의 기능, 교육이라는 기능, 얘는 뭐 예를 들자면 치료라는 기능을 담당을 하죠. 그런 하위 체계들을 조사하고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하위 체계라는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얘는 체계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복지론에서 제시되는 사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제시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지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는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던져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심화 나오면 생태학 이론, 하위 체계 나오면 체계 이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교환 이론 혹은 교환론이에요. 얘는 호만스, 블라우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키워드가 교환이죠. 그렇죠? 교환인데 이 외에 이제 키워드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오고 가는 교환 이것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보상 이런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자원의 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환 가능한 자원을 매개로 해서 사회적 행동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익이나 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에 그때 이제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드캐슬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유지 지속되려면 교환 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균형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지역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의 차이 때문에 어느 한쪽, 즉은 이제 교환 자원이 없는 쪽 혹은 불리한 쪽이 종속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권력 관계에서 이렇게 열세 있는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이제 힘 균형 전략 혹은 권력 균형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드캐슬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10년 동안에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4년이었는데요. 요거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라든지 재평가라든지 상호 호혜성이라든지 연합이라든지 강제나 강압이라든지 해서 실제로는 내용보다는요. 이것들이 하드캐슬이 제시했던 힘 균형 전략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왔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물어보는 거는 2014년 사례 문제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례를 보시면 A 건강센터는 B 정신병원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B 정신병원이 클라이언트를 의뢰해주는 조건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사례이긴 한데 입원 환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조건을 들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예를 들어 교환관계에서 기본으로 내가 얘네들한테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기는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균형의 열쇠에 놓인 얘네들이 이 불균형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이에 인근에 있는 C 정신병원과 새롭게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런 걸 이제 기존의 권력자, 그러니까 나보다 교환관계에서 우세한 입장에 맞서거나 대항하기 위해서 걔네들이랑 경쟁 구도를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재평가라고 하는 건 걔네들이 우리한테 주는 자원이 진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해보니까 니네들한테 굳이 뭐 안 받아도 돼. 뭐 니네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이러면 사실 그쪽이 우리한테 갖는 통제권의 정도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니네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있지만 우리도 니네한테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호 호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에 의해서 우리만 열쇠가 아니라 C, D도 상대적으로 열쇠가 있다면 열쇠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끼리 집단들끼리 서로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힘을 플러스 시키는 방식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위를 한다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A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강제 강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본이론이에요. 사회자본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 신뢰와 네트워크,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그 다음에 신뢰 규범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호혜적인 관계, 그 다음에 쭉 그런 식으로 신뢰와 네트워크 호혜성이라는 게 거의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사례 문제 2015년도 사례 문제에서도 아동과 관련한 사례에서 지역사회 호혜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자본이론의 떡밥이다라고 생각하고 냉큼 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사회자본이론은 신뢰와 네트워크와 호혜성을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신호예요. 내 신호.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너의 신호라는 거죠. 너의 신호, 사회자본, 너의 신호,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사회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간의 신뢰나 규범이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사회적 관계, 교환 관계에 내조된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신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의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수록 오히려 증가하거나 강화되는 속성이 있는 자본입니다. 동시에 교환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내가 받고 나중에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꼭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능주의 이론입니다. 기능주의 관점 혹은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지역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보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체계 이론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체계 이론에서 하위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사회가 문제 없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면 돼요. 이거를 균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얘기하고 조화라고도 얘기하고 적응이나 안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맡고 있는 하위 체계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호 의존하면서 조화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체계 이론하고 거의 비슷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각각의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하면 되는데 특정의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체계를 고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혹은 개인이 보다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전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걸 역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기능적인 수준으로 바꾸는 거 혹은 이거를 부적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적응을 적응 수준으로 바꾸는 거 이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갈등 이론이라는 거죠. 갈등 이론은 기본으로 전체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 불평등하고 불균형하면 뭐에 대한 보통 이제 자원과 권력을 분배하는 구조가 너무 불평등하고 불균형하면 이걸 가지고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사회 내에서는 집단이나 사람들 간의 경쟁과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불균형한 분배 혹은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결국은 지역사회 변화의 원동력은 이 갈등이다. 그리고 갈등은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발생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분을 역기능적이거나 부적응하는 개인을 바꿀 게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적인 구조와 관계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권력과 자원의 배분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결속을 통해서 결국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주로는 그 구조의 파워를 쥐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통해서죠. 그래서 갈등 전술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권력 구조에서 불평등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우리가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을 둘러싸고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그 갈등 전술을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사회 행동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93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빈민 운동을 이끌었던 사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빈곤 지역의 빈민들을 조직화시켜서 맞서 싸우는 운동들을 많이 펼쳤는데요. 이게 이제 다 갈등 이론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15년도 시험 문제에서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자. 그럼 갈등주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우리도 요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갈등 이론의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구성 이론,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답의 필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 주민들 간의 담론과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규정된다. 자,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시험에서 키워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집단 특유의 문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이런 거가 이제 시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되는 거다.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되는 거다.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의미를 이해한다 해서 의미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회구성 이론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우리 쪽에 더 많이 줘, 우리 쪽에 더 많이 줘 라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익집단들이 경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는 그 경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이만큼 주고 이쪽에 예산 이만큼 던져주고 이쪽은 이만큼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 갈등을 중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집단들이 이익 집단들이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이 목소리를 내면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이익 집단들에게 정책이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집단들이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과 타협을 한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익 집단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어느 쪽 정책을 더 많이 할 건지 이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사회복지 이론, 지역사회복지 이론에서 엘리트 이론은요, 지역복지가 결국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상실 이론은요, 옛날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가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지역사회 공동체 있잖아요. 가족과 같았던 그 시절, 여기서 응답하라 1984, 88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다, 잃어버린 공동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 조직들 간의 연결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이 이제 개인 행동이나 자원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이론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호 조직 이론도 이름만 나왔어요. 지금 이쪽에 제가 이쪽에 출제 표시를 하지 않고 이쪽에 출세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그냥 1, 2, 3, 4, 5 중에 이런 이름이 한번 나왔다 정도예요. 근데 그게 뭐냐를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에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쪽에 내용이 없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건 그냥 1, 2, 3, 4, 5 중에 나왔던 건데 그게 뭔지 궁금하면 참고하라고 써놓은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역사회 개방 이론은 뭐 지지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인 연계를 강조한다. 요거가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됐었고요. 사회학습 이론은 우리가 인행사에서 반두라 이론의 이름이 사회학습 이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행동은 결국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들을 보며 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사회학습 이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론 지나가고요.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혹은 지역사회 조직 실천 모델이에요. 자, 얘는 핵심어가 개발, 계획, 행동입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이론, 사회 계획 모델,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사회 복지와 유사 용어로 뭐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자체의 능력을 업시키는 것, 이것을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사회행동 모델은 우리가 어디서 얘기를 했냐, 방금 전에 갈등 이론 얘기하면서 기능주의 관점의 반대 이론으로 갈등주의 이론 혹은 갈등 이론 얘기하면서 사울 알린스키의 그 시카고 빈민운동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 구조, 배분의 구조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가 이제 지역사회 실천 모델로 연결이 되는 게 사회 행동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요, 그 지역사회 개발 모델부터 얘기를 하면 기본으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할 때 역점을 두는 목표는요, 내가 니네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예요. 지역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려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죠? 같이 합의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조화이자 통합입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정 목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런 역량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근데 사회계획 모델은요, 이 과업 자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과업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정신건강 문제인지, 혹은 고용 문제인지, 범죄 문제인지, 특정의 문제를 규명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분석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내가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을 해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요걸 우리가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누가 문제를 해결해요? 전문가인 사회복지 실천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뭐에 기초해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업 목표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쪽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까지만 내가 도와주고 실제 문제 해결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사회 계획 모델은 과업 자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자체, 특정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행동 모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의 구조 자체가 문제다.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지향을 해요. 그리고 자원이 재분배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죠?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그 과정을 실천가 혼자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께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대중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회에는 가진 자들이 있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클라이언트, 대상자라고 보고요. 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중 조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누구와? 이 가진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가진 자들을 표적 대상이라고도 하고 억압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대 세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걔네들이랑 맞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갈등, 투쟁, 그 다음에 시위, 농성, 보이콧, 대결, 성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기본으로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나 혼자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억압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 과정 목표도 중요한 거고, 근본적으로는 어쨌거나 불평등한 제도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를 가기 때문에 과업 목표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실천을 하기 전에 지금 지역 상황이 어떠한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개발만 잘하면 옥석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옥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 혹은 쇠퇴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능력이 아직은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민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결여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정태적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서로 만나서 의논도 하고 해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그런 형태다. 이것을 정태적이다, 전통적이다, 전통을 고수한다, 소수의 전통적 지도자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위한 기본 전략과 변화를 위한 전술 기법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지역 모든 전체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합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함께 노력을 하자. 누가? 우리가 스스로 함께.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사회계획 모델은요, 사회복지사 자체가 좀 더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거에 기초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조사와 분석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은 아까 이제 맞서 싸우는 거, 조직화 시켜서 맞서 싸우는 걸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가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을 촉진하고 가이드하는, 안내하는 역할, 그 다음에 능력을 키워주려면 교육 혹은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 혹은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할 때는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수집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과 자원의 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을 대변하는 거, 그들을 선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은 지금 자원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중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중재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은요,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옹호자하고 협상가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변화 매개 수단은 요거를 헷갈릴 수 있어서 보시면 시험 문제가 4번이나 나왔는데요. 기본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무슨 목표를 지향한다? 과정 중심 목표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정 목표를 지향하는데 여기서는 변화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실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에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왜 모여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여요. 지역 문제 해결 자체는 우리가 과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걸 과업지향적인 주민들의 소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업지향적인 소모임을 통해 지역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과정 목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이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이제 변화 매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관료 조직이나 공식적 조직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변화 매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전문가나 전문가 기관에 보통은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나 혹은 시청에서 우리 지역의 이 문제, 뭐 주거 문제라든지 혹은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 니네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구상해 달라라고 그 전문가 기관에 구청에서 보통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료 조직이나 공식 조직이나 데이터에 기반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행동 모델은요, 대중 조직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억압을 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억압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정치적인 과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회 개발 모델에서는요, 권력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력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회 계획 모델에서는요, 그 권력을 가진 자가 구청장이나 시장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를 고용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도와주면 우리가 연간 예산을 니네한테 얼마를 줄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는 뭐예요? 지들이 권력과 자원을 꽉 쥐고 지들 좋은 방향으로만 자꾸 배분 구조를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들을 공격해서 파괴해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대상자 집단은 기본적으로 사회개발 모델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 모두가 클라이언트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사회 계획 모델에서는 내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사회행동 모델은 전체가 아니라 이쪽이죠, 이쪽. 권력과 자원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에 대한 가정인데 기본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서로 모여서 합의와 의논과 토론을 하다 보면 다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을 준 자와 주지 않는 자 사이는 타협이 어렵다. 그래서 타협도 조정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회계획 모델은 어차피 니들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나
직원이나 전문가가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니네들은 그거 이용하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견해, 대상자의 역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역할을 보면 기본으로 대상자는 지역 주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고요. 자, 우리가 다 해결을 해주면 그걸로를 이용하거나 그걸로 득을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회 계획 모델이에요. 근데 사회 행동 모델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동지다. 전문가를 고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고용했다 혹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해서 유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스만 모델을 비교를 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 보면 인보관 운동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노미 아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행동 모델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만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라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조직화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사회 행동 모델, 계획 모델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라서 넘어가셔도 되고 사회 행동 모델도 얘기했던 맥락에서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16년도, 19년도에는 로스만의 3개의 모델 중 2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모델 사례들이 나왔었는데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주민조직을 결성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 키워드입니다. 조사? 이러면 사회계획 모델, 주민들이 이건 개발 모델이다. 그래서 하나는 사회계획 모델, 하나는 사회개발 모델이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2016년도 기출도 보시면 일단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만났어요. 이런 것들은 뭐죠? 사회계획 모델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만 봐도 얘네들은 사회 계획 모델과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시험 문제에서요. 자, 사회 행동 모델로 자원의 배분과 권력의 이양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조사, 분석하는 건 뭐죠? 사회 계획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네모가 쳐져 있을 때 자원의 혹은 권력의 배분 나오면 사회 행동, 조사 분석 나오면 사회계획, 결국은 키워드 게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스만 모델에 대한 얘기고요. 그 외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로 그러니까 그 테일러와 로버츠의 5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만의 기본 모델 3가지는 키워드가 개발, 그 다음에 계획, 그리고 행동이 있었잖아요. 개발 계획, 행동이 있는데 이 계획을 좀 세분화시켜서 2가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모델은 맨 마지막에 있는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이 로스만의 사회 행동 모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 계획 모델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계획 모델로 좀 세분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한 게 중간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테일러와 로버츠가 이 5개의 모델을 구분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원자 혹은 후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의 의사결정의 영향 정도가 누가 더 큰가예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결정권이라고 해도 되고요. 의사결정의 영향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후원자 혹은 후견인의 영향력이 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클라이언트,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지역복지 실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 영향이 가장 큰 거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영향력이 가장 큰 건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 아까 사회 행동 모델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들의 이름이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모델,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이 있는데 이거 빨리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써놨습니다. 푸겠죠. 계획이 언제예요? 지싸게 정력 좋을 때요. 이게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똥이 가득 찼는데 똥을 퍼야 돼. 근데 안 퍼요. 그래서 언제 풀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 푸겠죠. 계획이 언젠데요. 지싸게 정력 좋을 때 지싸게는 막 매우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푸겠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입니다. 계획이 언제예요의 언제는 연계예요. 그러고 지싸게 지역 사회 개발 모델이고요. 정력,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순서를 암기해야 돼요. 얘는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푸겠죠. 계획 연계, 그 다음에 지사기 정력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가운데에 있는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영향력이 비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각각 50%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연계의 의미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행정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관계망을 구축하자,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계획 모델은 거기에 지역의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적인 노력을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 목표만 중시했던 로스만의 사회 계획 모델에 좀 더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과정 목표를 살짝 더 가미를 한 보다 인간적인 계획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 참여, 자조,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역량 강화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은 아까 이제 뭐 사회 행동 모델 혹은 갈등 이론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이쪽은 좀 외울 게 많은데 가성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웨일과 갬블 모델이 무엇인지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또 8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외계인 그림 그려놨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자, 웨일과 갬블이잖아요. 외계입니다. 외겜. 그래서 이거를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단 굼기조 이건 뭐냐면 굼기조라고 하는 건 조직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직화한다라는 건 사람들을 모은다는 건데요. 이거를 근린 지역사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로스가 얘기했던 지리적 지역사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모이는 거죠. 이웃 주민들 모이는 거죠. 자, 이게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도 있지만 기능적 지역사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같은 동네 사람은 아니어도 그래서 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발달장애인 권익공호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공동의 관심사와 특정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조직화가 2개가 있다는 거죠. 근린지역, 기능적 조직. 그래서 금기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굼기조 그러면 얘네들이 사경을 헤매다가 지역사회 사회 경제개발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 사회경제라고 하는 건 진짜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기본으로 저소득층, 불이익 주민,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조금 더 삶의 질을 더 업시키자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걸 사회경제 개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획 모델은 어떻게 하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를 하여 합리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 로스만에서 얘기했던 객관적 조사, 자료 분석에 기초하는 거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계획을 세워. 자, 외계인을 굼기죠. 그러면 사경을 헤매다가 계획을 세워 그 다음에 똥이라도 푸게지
연이에요. 뭐라도 푸겠지요. 푸겠지요라고 똥이라도 푸겠지요. 푸겠지연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에요. 아까 테일러 로버츠 모델은 푸겠죠.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모델이었고요. 여기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 혹은 연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똥이라도 푸겠지요라고 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연합을 만들어서 운동 연합을 만들어서 빨리 행동합시다. 운동 연합을 만들어서 행동합시다. 해서 행동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이 행동 모델은 사회 행동 모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권력 관계 불균형, 불평등의 도전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간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자원에는 연대성이라는 자원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조직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면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더 큰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게 이제 연합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운동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공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걸 사회 운동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웨일과 갬블 모델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단 금기조 해서 금기조 지역사회 조직을 기능적 조직사회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사경을 헤매다가 계획을 세워 뭐라도 푸겠지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푸겠지연. 자, 사회적 경제적 모델, 사회계획 모델,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연합을 만들어서 운동연합 혹은 연대를 만들어서 빨리 행동합시다. 이렇게 해서 행동 모델이 있고 연합 모델이 있고 운동 모델이 있다. 이라고 빨리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플 모델이에요. 포플 모델이 2024년, 2025년에 나와서 그리고 2021년이면 비교적 최근에 포플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케이스 포플 모델은 영국 모델이고요. 영국 모델이고 얘는 로스만 모델이 기본으로 개발, 계획, 행동을 키워드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스만 모델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요. 기본 로스만 모델은 그 디폴트로 깔고 가고 나머지를 교육 보조 요인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개발 계획 행동 외에 교육 모델이 있고 보호 모델이 있고 조직 모델이 있고 여성주의, 인종차별 철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 그리고 행동 요거는 디폴트가 되는 거고요. 교육 보조 요인이에요. 교육 보조 요인 이게 포플 모델이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쉬었다가 그 다음에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